트럼프가 백악관을 폐쇄하고 이번에는 지상작전이 포함된 전쟁의 새 전선이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강하게 돌면서 이란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한번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금요일에 자신의 주요 일정을 언론에 비공개로 했고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트럼프가 상황실에서 고위급 회의를 가진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났으며 그 자리에서 그는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 옵션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수십 대의 공중급유기가 이스라엘로 보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장시간 연속적인 공중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백악관은 아직 지상 침공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와 항공기 이동 그리고 검토 중인 새로운 표적이 더해지면서 이란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견으로는 이란, 이 지역, 그리고 해협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상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건 제가 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지상작전에 징후가 있으려면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재와 다의 훨씬 더 많은 표적 공격과 공중작전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마지막 라운드에서 특히 며칠 전, 아마도 이번 주 대부분 동안 아주 흥미로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은 아레테시, 즉 이란 정규군을 겨냥한 표적 공격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아레테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세, 즉 공격 캠페인에서 대체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레테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핵 관련 지점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며 의심되는 지하 구조물을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드론, 성명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동안 미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기록된 대통령 일정에는 언론의 비공개로 분류된 근무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결정들이 기자들의 직접적인 취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또한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예정된 월드컵과 관련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인 침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선은 일정이 마감되기 전부터 이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부통령 제이디 벤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 그리고 다른 국가안보팀 구성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집중 공격보다 더 큰 공세를 위한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란 해안에서는 전력시설에 대한 폭격, 핵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 그리고 마운틴으로 알려진 지하 복합단지에 대한 공격 등이 옵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켓, 미국이 이란이 두꺼운 암석층 아래에서 활동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곳입니다. 이미 수행된 공격들은 작전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다르 아바스 근처의 호르모즈간 지역에서 6곳과 철도역 1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샤하르의 공항, 샤하르의 해상 관제탑, 그리고 전기 시설들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표적 선택은 이란군이 해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물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공세는 6번째 밤까지 이어졌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강화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오만만에서 선박 한 척에 승선하여 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선박들은 차단될 위험 때문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비가 도랬습니다.
봉쇄는 정권의 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을 제한하며 선박이 군사 물자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오만 근처에서도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여전히 이 지역을 통과하려는 기업들 사이에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에게 문제는 그들의 보복이 미국의 폭격을 멈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리들은 계속 파괴되고 있고 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항공기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지만 해협에 대한 안전한 통제권을 되찾지 못했고 미국 군대를 물러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카슈미르 섬 또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섬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위치해 있으며 터널과 미사일 진지 그리고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위치 덕분에 그 섬의 분사 거점을 장악한 자는 해상 통로의 결정적인 구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격으로 인해 섬의 일부 지역이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 특수부대의 제한적인 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미 지상군과 이란의 전략적 거점 점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단지 지상군 투입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데 그칠 수 있으며 이란이 섬과 항구, 해안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상작전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요. 저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낮아요. 아마 10%나 20% 정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기대는 낮추세요. 정말 안 좋은데 지상작전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말한 게 믿기지 않아요. 알겠어요. 10분의 1의 확률이에요. 가봅시다. 10분의 1인데도 여전히 많죠? 이게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마리오? 문제는 지상작전이 임박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병력이 작전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유아를리도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본토에서 중동으로 더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동에 있는 지상군 병력만 해도 이미 많고 그곳에 이미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이란의 방어선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공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적 압박을 이용해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 계획입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며 그 다음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제한입니다. 백악관은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이 더 중요한 시설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양보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론 관련 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트럼프가 어떤 선택이 지지를 받았는지 미리 밝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이란 도시들의 기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핵 공격은 특정 무기와 지속적인 보급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섬이나 해안 시설에서의 작전은 미군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각 경로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모두 이란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압박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란 정권은 인근 국가들의 항구, 정유소, 그리고 수자원 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전략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미국을 지지하려는 정부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지역이 식수를 얻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란이 자국 영토 밖의 필수 시설을 더 많이 공격할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대응에 나설 위험이 커집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급유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5만만을 감시하고 있으며 공격은 계속해서 혁명 수비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더 큰 공중 공세,
보호된 핵시설에 대한 공격 또는 해안의 전략적 지점에서 제한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